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의 하늘빛 재활의학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성인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활과 기능 회복 그리고 일상생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사실 저는 대학 진학 때까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로 전문대학을 입학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던 학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업치료를 배우면서 보았던 대부분의 대상자분들이 자기의 어떤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었었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런 분들의 사회 복귀라든지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작업치료사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까지 14년째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하늘빛 재활의학병원에서 작업치료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치료 팀에는 저희는 총 25명의 작업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25명의 작업치료사의 어떤 치료에 대한 스케줄 정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서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제시해주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발부를 받아야 됩니다.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국가고시 응시를 해서 작업치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졸업을 해야지만 그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업치료사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아, 성인, 노인 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에 맞게 그리고 성별에 맞게 작업치료사는 적절하게 환자에 대한 라포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는 건 정말 그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저희에게 재활 서비스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합당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환자분들이 불편한 자기의 신체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신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나의 직업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작업치료사로서 잘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 회복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충분히 치료사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신뢰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그것이 라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치료사로 일을 하면서 성공담보단 실패담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환자를 처음 대면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치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환자분께서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난 너 같은 초짜한테 치료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래도 저한테 치료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면서 저리 나가 라고 하면서 험한 욕까지 하시면서 저한테 치료를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아직까지는 치료사로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구나,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작업치료 공부를 새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기본적인 학문에 이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치료를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배 선생님들한테 다가가서 제발 좀 치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치료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발판이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치료사로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직업의 만족감이라는 게 결국에
누구나 다 제 주변 사람들이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저한테 치료를 받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선생님 저 집으로 갑니다. 선생님 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돌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퇴원을 하실 때, 그때가 제가 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병원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의 환자들을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치료를 함으로써 앞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작업치료사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떤 환자들의 빈도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작업치료사로서의 직업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은 사실 제가 대답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도 지금 재활병원에서 물리치료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25명의 작업치료사와 20명의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 어떤 차이를 비교하자면 물리치료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신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리고 불편하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어떤 의료적 혜택을 받는, 그리고 기능 회복을 하는 것들이 물리치료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업치료사는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팔이 절단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왔다거나 내가 허리를 다쳐서 하지가 마비됐다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기능 회복이 되고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한다. 이 부분이 작업치료사가 물리치료사와 다른 점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단순하게 신체적 회복이 되었다 해서 종료가 되는 반면에 작업치료사는 이 회복된 신체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신체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됩니다. 집에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상생활을 계획을 해보십시오. 라고 설계를 해주는 역할까지 작업치료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대학을 진학할 즈음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사실 저희 친누나였습니다. 저희 친누나는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보건전문대학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저한테 심어줬었고, 저 또한 학과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보건전문대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었습니다. 그때 작업치료과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작업치료과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문구를 보았을 때, 이런 직업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직업이겠다. 그리고 내가 하게 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고민하지 않고 학과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공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미 몇몇 학생들은 이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모교를 방문하게 되면은 유턴 입학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저희 작업치료과로 재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몇몇 볼 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반 대학에서 어떤 광범위한 어떤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 대학에 와서 의료기사로서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원에 있는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작업치료과에서도 동남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는 역사가 조금 오래된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99년도가 처음이었는데 99년도부터 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충분히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임상 실습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를 배울 수가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에 대한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의 가치, 그리고 작업치료사가 실제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으면서 훨씬 더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대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전문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화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화되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사 전문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회적으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화성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을 하셨었습니다. 그 사업에 제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됐었고, 정말 좋은 기회를 부여받아서 학생 신분이었지만 직접 환자들을 대면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그 보건지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실제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고 환자들을 만져봤다는 그 경험 자체가 제가 졸업을 하려고 하고 난 뒤에 병원으로 취직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동남보건대 작업치료과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전문대학은 끝없이 발전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끝없이 노력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업치료과에 진학해 작업치료를 배우면서 좋은 작업치료로 성장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